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요즘 그래도 시장이 추세 반등을 좀 이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FOMC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FOMC가 그래도 생각만큼 악재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악재든 호재든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소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은 좀 환호했던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3천선을 강하게 지켜내면서 순환매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데일리엔 어떤 흐름이 또 있었고 향후 우리가 어떤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66선에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장중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3000선이 무너지는 과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좀 이겨내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등락 과정의 플레이에서 이제는 좀 추세 우성향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치야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많았다. 내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다. 4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다. 미드 코로나는 결국 시행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 국면은 토착과 풍토병 될 것이다. 이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는 변함이 없었고 증시가 조명을 받는 섹터들은 상당히 시세 반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천선 지켜냈습니다. 1007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됐고요. 양 시장 모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미국 증시 모습 먼저 보면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에 나스닥 지수 모습이 상당히 기술주의제 반등이 좀 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부분이었나 생각을 좀 해본다면 역시나 미국 시장에 역시나 강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와 재료의 소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되면서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이 먼저 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중국 쪽이 유동성 공급을 좀 하면서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끄는 모습. 지준율 인하를 했죠. 내년 1월에도 지금 중국 시장은 지준율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좀 수급 봉태가 넘어오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러면 신흥국 증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결국은 미국 시장이 먼저 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점 돌파는 어렵고 지그재그로 좀 내려오겠지만 이때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중국에 좀 달려있다. 큰 궤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결국은 61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기간 행보를 매출 한 일주 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박스권 장세 안에서 3000선을 중심으로 놓고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트레이딩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홀딩 해가지고 내년 시장까지 좀 넘어가 보자.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금리 인상 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자산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300억 불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관한 것은 거의 비슷한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마무리가 되는 것은 3월.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아무도 이거를 이제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 경제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하던데 5월입니다. 5월을 52%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들 종목이 조금 난립돼 있고 포토가 아직 압축이 안 되셨을 텐데 지속적으로 포토 압축을 해가면서 지수가 내년 가이던스가 3,300, 3,400까지 나와 있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를 3,480선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IT 반도체가 끌면서 지수 반등에 따라서 손실난 종목들은 조금 만회를 하고 수익난 종목들은 투자 기간을 재확립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섹터들이 좀 부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를 보셨겠지만 최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한국은 삼성전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지금 자리 모습은 완벽하게 반등에 저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기관 행보의 모습을 좀 겪었던 것이 결국은 뭐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의 대차 잔고가 이번 달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줄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은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고, 시황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디램 반도체 반등, 1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까지 반등할 것이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이 역시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뭐 시장의 조사기관들이 상당히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신뢰성이 좀 답보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내년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좋을 것이다.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저 또한 동감입니다. 지금 뭐 디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나 현물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 국면이고 슬슬 고개를 좀 들어가는 모습. 특히나 이제 내년에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메모리 쪽의 디램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 조사 기관들 보게 되면 디램에 관해 가지고 의견치를 완전 바꿨어요. 북미 4대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내년에 디램이 20%에서 23%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참 좀 아쉽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캐파 증설을 하고 확장하는데 이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한 달 만에 수정을 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질문지를 던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식은 역시나 소수만의 영역입니다. 다수의 영역이 아니고요. 이면을 봐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기업들은 데이터 수요에 대한 증가치를 아마 목표를 세워놨을 겁니다. 근데 시장 조사 기간에 어떤 전망치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 이제 8만 고지를 눈앞에 탈환을 앞두고 있고요. 뭐 6만 전자까지 내려갔다 7만 전자 회복하고 뭐 8만 전자가 올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시장이 FMC 재료가 좀 소멸되면서 기존에 부각됐던 섹터들이 또 올라와는 그 모습이에요. 역시나 2차 전지 파트였던 것 같고요. 뭐 향후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국면이 좀 있을 것이다. 3, 4년간은 지배구조를 좀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SDI가 좀 빠졌으니까 SDI만 좀 보시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문제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운영할 때 매매냐 투자냐 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하셔라. 단지 매매를 이제 자주 하시게 되면 재산 증식에는 좀 더딥니다. 플렉스하게 뭐 삼겹살 먹을까 한우 먹을 수는 있지만 차 바꾸고 집을 바꾸려면 투자를 진행해야 되죠. 그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에 뭐 상장 최대여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시가총액이 70조가 잡혀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시장 좀 며칠 안 좋을 거예요. 뭐 자금을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향후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몇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뭐 삼성전자가 요즘에 최근에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까 하부 종목들도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몇 종목 좀 보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조금 반등세가 좀 있고요. 무상증자 소식이 좀 있었고 한 종목 더 보자면 뭐 SAMT 정도 시장에 뭐 재료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되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MC하고 가장 관련이 있으니까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위치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MCU인데 스위스 모 기업과 최근에 이제 뭐 저는 최근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을 갑자기 이제 2017년인가요? NXP 다음으로 했는데 ST 마이크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MCU. 앞에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차량용이 아닌. 갑자기 이 오늘 뉴스 플로우를 전달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역시나 뭐 삼성전자는 다 길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뭐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이는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좀 뉴스 플로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랐는데 IBM이죠. 서버용 칩에 관해서 삼성전자가 5나노 파운드리 생산하겠다.
오늘 두 개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물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흐름을 뭐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리더 부재하다, 공격적인 MMA 투자가 없다. 그런데 매출액은 계속 신기록. 실적 갖고는 시비를 안 걸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야 D램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거야. 안 좋아. 이제는 D램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 삼성전자의 5나노는 수율이 문제였습니다. 뭐 분량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율이 문제였는데 우리가 보통 7나노 이하를 첨단 공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TSMC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구경 쪽에서 TSMC와의 격차가 좀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7나노, 5나노 왔다 갔다 하는데 5나노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면서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기술력 격차를 벌리겠다. 그럴 때 이제 하부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은 그럼 어떻습니까? MCU다. 이 관련된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였고 위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약간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시기적인 모습이 좀 많이 반영되었죠. 야, 일단 시세 줄 때 좀 치고 빠지자. 중소형 종목들 뭐 고점 상단이니까 흔히 말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말하는 뭐 쌍봉 뭐 이런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뭐 기술적인 거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을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황이 기술적인 거를 변동시킨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뭐 후공정 패키지 쪽이지만 좀 반응을 했고요. 근데 무상증자 소식이 있으니까 무상증자를 좀 많이 영향력을 받은 것 같고 SAMT도 오늘 뭐 조금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종가 마감이 5%대. 삼성전자가 더 뻗어준다면 써놓고요. 이하는 3전이라 칭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뻗어준다면 관련된 하부 종목들 시세가 따라갈 수 있겠죠. 단지 정하셔야 됩니다. 대장주를 할지 후발주자를 할지는 분명히 정해야 된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쇠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긴축이 올 거예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즘에 좀 핫한 테마가 이거죠, 이거. 뭐 로봇이죠. 이게 뭐 실적은 안 좋은데 뭐 며칠 지금 분위기는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며칠 분위기는 좀 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차트 모습 그대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종목들 몇 개 좀 보면 나무가 정도 좀 볼까요? 네. 오늘 나무가 포메탈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모두 다가 삼성전자 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위치적으로 뭐 전부 다 괜찮으니까 두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내년에 로봇 사업을 좀 본격화하겠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다. 역시는 역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삼전에서 파생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에서 파생이 됐는데 로봇 사업 본격화. 향후 3년간 뭐 향후입니까? 제가 조사해보면 향후 3년간 매월 4월마다 매년 5월 4월마다 상용화 로봇을 내놓겠다. 뭐 이족 보행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족 보행도 있겠지만 로봇 뭐 시대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비대면 국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타깝게 좀 강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로봇 시대까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내년에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나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4월에 나오겠죠.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보행 보조 로봇이 나온다 하고요. 2023년이 재밌습니다. 2023년에는 서빙 로봇이 나옵니다. 저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상당히 로봇 시장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뭐 2024년에는 이제 CS 안내 로봇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시장이 오늘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화를 위해서 TF를 구성했는데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단지 지금 단계를 봐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로봇인데 써놓고 자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 재평가, 완숙기. 모멘텀의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는
실적은 볼 거 없습니다. 뭐 실적까지 있는 기업이면 더 좋지만 로봇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모멘텀 초기 단계니까 기술적인 걸 좀 가미하고 그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플러스 모멘텀을 계속 받을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모멘텀이 소멸돼 버렸다. 그럼 모멘텀 단계니까 당연히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이고요. 향후 뭐 2, 3년 뒤에는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다. 좀 안타까운 그리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제가 이제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민하는 게 맥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 시장이 좀 오지 않겠느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를 좀 시키면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증폭되더라. 여기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재택근무 쪽이었죠. 화상회의, 뭐 알서포트, ECS. 방송에서도 ECS를 좀 추천드려보는데 상당히 제가 그 야간 프로하고 잘 맞는데 이게 손절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었어요. 오늘 차익 실현물이 대거 쏟아졌는데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진단키트가 돌았어요. 진단키트가 돌았고 뭐 확진자가 계속 증폭되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0,000명을 주관적으로 본다 했는데 아직 체감 효과가 뭐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언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지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000명일 수도 있고 20,000명일 수도 있고 30,000명일 수도 있는데 언제 생기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따른 변화라고 했습니다. 저도 회원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감을 하셨어요. 사회 전반의 변화. 야, 이거 정말 뭐 풍토병화 되면, 그죠?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면, 야, 사회 전반에 따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비대면으로 계속 좀 하고,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회의도 화상회의하고, 다 마찬가지죠.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역시나 오늘 뭐 교육 쪽에서도 보니까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춘 조치를 지시를 했죠. 이제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니까 뭐 전면 등교도 애들도 아이들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 교육주들이 급등, ECS, 뭐 알서포트 전부 또 급등. 단지 오늘 재료는 노출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키겠다. 강화시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좀 줄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대거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진입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진입을 하더라도 꼭 손절가를 채우면서 손절매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하루빨리라도 좀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로 좀 복귀해보길 바라고요. 이 영역 파트는 매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돼요. 그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쪽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길게 보기에는 실적이 받침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비중 범위 내에서 접근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국회 예산안인데 저 1월이 보통 그렇죠. 제가 봤을 때 1월에 그렇게 휘날레가 좋지는 않을 건데 점진적으로 오르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이던스가 많이 좋게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고 구정 정도 지나면 분기 실적들이 좀 나오면서 2월 전으로 뭐 구정 전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2월, 3월 이렇게 좀 보는데 이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자동차 예산을 잡았는데 4,700억 가량을 잡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올해 대비 이 4,700억 잡은 게 중요한 아니고 올해 대비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투자하겠다 이거죠. 무엇에? 전기차 수소, 친환경,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30%가 올라갔으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겠죠.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도 조금 기다리고 있고 2차전지 소재 파트는 같고 등락 과정 중에서 리바운드 과정. 그 다음에 오늘 수소 같은 경우 뭐 두산표셀 한 종목 좀 볼까요? 오늘 상당히 시사 반등이 좀 좋던데 오늘 수소 파트가 다 가진 못했거든요. 역시나 두산표셀이 지금은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의 인기도를 좀 증명하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등락 과정이 지금까지는 계속 연출됩니다. 저점이 뭐 한 4만 5, 6천 원 레인지 범위.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고점은요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언제가 이제 박스권 돌파를 가겠죠. 투자도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저점 부근으로 좀 내려오니까 주가 반등, 이제 중심선까지 왔어요.
내일 중심선 넘어가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겠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등락 과정을 이용해서 홀딩하거나 계속적으로 사가는 매매. 이제 돌파가 되면 매매 영역은 끝나겠죠. 가진 자의 영역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 돌아가는 걸 정리해 보니 지금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2차 전지, NFT, 메타버스, 오늘 여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성장 산업군이 확인이 되는데 NFT는 관련 법안이 없으니까 좀 패스하고, 2차 전지 성장성 훼손에 관해서는 증명을 좀 해줬고, 메타버스 계속적으로 신사업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된 게 반도체 IT인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제약 바이오는 좀 쉬었고, 단지 JP모건이 이제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1월에 또 순환매 섹터로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인의 해야인데 연말까지는 이슈는 좀 부재합니다. 연말까지 뭐 3,100선까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는 등락 과정은 슬슬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주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내려와주면 땡큐입니다. 이번에 비중 늘려가지고 4개월 동안 향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슈는 부재하나 등락 과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등락 과정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지수가 약간 등락 과정은 있더라도 저점을 좀 완만하게 높여가면서 삼성전자 IT 반도체가 끌면서 고점 상단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레인지 범위를 3,200선까지는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까지. 아직 그러면 4개월 벌었습니다. 4개월 좀 벌었고 4개월 동안 이제 누가 수익을 잘 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섹터 정리를 잘하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미국의 연준 스탠스 보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회에 금리 인상을 좀 시사했고 테이퍼링은 3월에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이던스는 7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5월에 인상하는 걸 52%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5월에 52%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역시나 무슨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52%니까 어떻습니까? 투자기간 재확립이 필요하죠. 자, 별표 3개입니다. 투자기간 재확립.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기간, 본인이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투자기간 재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매매냐? 4월까지. 투자냐? 관점 확립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의 그릇에 맞는 기기, 포트 점검하시고요. 연말에 뭐 큰 이슈 없습니다만은 늘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